매도세가 여기서 이미 말라버렸다는 것을 확인을 했잖아요. 여기가 진공 상태라는 겁니다. 쭉 빨려 올라가듯이 주가가 갑자기 폭등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신호가 이 신호라는 겁니다. 3명의 슈퍼 투자자들은 이 신호를 확인하고 투자를 했더니 틀리는 경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률이 99%라는 겁니다. 이 그림 하나로 김정수, 유모민, 남석관, 앙드레 코스톨라니, 사와카미 야스토, 노마드 투자조합의 핵심 정수를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폭락에도 바닥은 분명 존재한다. 즉 바닥을 친다. 매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매수가 들어온다. 그 중심에는 기관 투자자가 있다. 김정수, 남석관, 유모민. 위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투자로 월 1억을 버는 경지에 이르렀다. 스카이 출신도 아니고 증권맨 출신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단기 투자를 지향하였으며 단기간 큰 돈을 벌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였다. 참고로 그들 모두 계좌 인증을 한 실제 고수들입니다. 유모민 투자자는 인터뷰하며 제가 직접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유모민 투자자는 하루에 7억 수익을 내기도 했는데 본인도 놀라더군요. 김정수 투자자는 김작가TV에서 인증하였습니다. 남석관 투자자는 8.15 머니톡 채널에서 인증하였습니다. 남석관 투자자는 월 1억을 인증한 것은 아니지만 실전투자대회 6회 수상, 20여 년의 전업투자 동안 단 한 해도 손실을 내지 않았다는 점, 수익을 계속 인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투자법이 무조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범했습니다. 우리도 평범합니다. 그들이 해냈다면 우리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투자법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들이 입증한 성공 방식의 공통점을 다시 한번 추려내어 그것을 더욱 확실히 기억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투자법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해보니 정말 신기하게도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투자법이 단 하나의 방법으로 기결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공통점은 우리에게 확신을 줄 것이고 투자에 있어서 두려움을 완화시켜 줄 것이고 우리를 실천하게 할 것이고 그 실천이 우리에게 경험과 지식을 선물할 것입니다. 그 지식과 경험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누구에게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과 지식이 모여 결국 여러분들은 10억 계좌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책 출간 의사를 묻는 연락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거나 책을 펴낸다는 느낌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김정수 투자자의 저서 물릴 종목 팔릴 종목 나에게 물어봐, 남석관 투자자의 저서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 실전 투자의 정석, 유모민 투자자의 저서 나의 투자는 새벽 4시에 시작된다,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비 날갯짓 같은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계좌에 폭풍 같은 수익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딱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내용을 설명한 20번 내용만큼은 꼭 보시고 오늘 이 정리 하나만 제대로 배워가신다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 하나로 김정수, 유모민, 남석관, 앙드레 코스톨라니, 사와카미 야스토, 노마드 투자조합의 핵심 정수를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투자 원리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것을 제가 표로 도식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들은 한때 실패자였다. 김정수 투자자는 30년 넘게 다니던 직장에서 55세의 나이로 강제퇴직당했다. 명예퇴직금도 받지 못했다. 유모민 투자자는 12년간의 긴 고시 생활 끝에 결국 실패에 쓴 잔을 마셨다. 동생들을 뒷바라지하느라 빚독촉에 시달리기도 했다. 남석관 투자자는 전업 투자를 시작하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마지막 남은 투자금으로 매수 주문을 넣으며 손을 벌벌 떨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성공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나쁜 상황에서 그들은 결국 투자로 크게 성공하여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 2.
그들은 모두 학생의 자세로 성공하였다. 학생의 본분은 무엇인가? 공부하는 것이다. 공부란 무엇인가? 선생님에게 책을 통해 배우는 것도 공부지만 그들이 강조한 공부는 조금 달랐다. 그들이 강조한 공부는 배운 것을 복습하고 그것을 암기하고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공부한 그들은 주식시장이 제시하는 문제를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풀어내었다. 그들이 집필한 책들은 주식이라는 매우 어려운 시험에서 합격한 후 작성한 합격 수기와도 같을 것이다. 그들은 주식으로 성공하려면 공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강조하고 있다. 3. 경험은 다르지만 합격 수기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공부뿐만 아니라 그들이 투자로 성공했던 기법에도 미묘하지만 확실한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의 이력과 투자법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 여러분들 이건 제가 김정수, 남석관, 유모민 투자자의 어떤 경력, 스타일, 그리고 강조했던 투자법, 특징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한번 쭉 훑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김정수 투자자는 증권맨은 아니었는데 금융업에는 종사를 했고요. 33년간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남석관 투자자는 직장 생활을 7년 정도 하고 학원을 운영하다가 이제 전업 투자자로 전향을 한 케이스고요. 유모민 투자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2년 동안 고시 생활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에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투자 경력은 남석관 투자자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유모민 투자자님이 가장 짧은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크게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투자 스타일입니다. 다들 단기 투자를 지향하셨지만 조금 다르죠. 김정수 투자자님과 남석관 투자자님은 단기 투자 중에서도 중기 투자, 스윙이라고 하죠. 1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가지고 가는 투자를 주로 하셨고 유모민 투자자님 같은 경우에는 5일 이내로 승부를 보는 단기 투자를 하셨습니다. 자, 이 세 분 모두 중기 투자까지는 오케이라고 했지만 장기 투자는 비추천한다라고 저서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이 세 분이 중요시하는 투자법을 제가 간단하게 여기다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자, 김정수 투자자님은 역사적 거래량을 보이면서 돌파하는 것을 활용해서 투자를 주로 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서에서 물리는 유형과 팔리는 유형 12개를 개발해서 그 책에다가 소개를 해 주셨고요. 남석관 투자자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중심주 투자를 매우 강조하셨고 테마주도 있고요. 단기 투자에서는 이동평균선과 N형 패턴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셨고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거의 틀린 적이 없다라고 책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중기 투자에서는 골든 크로스를 자주 사용하셨고요. 유모민 투자자님 같은 경우에는 지지, 저항, 돌파,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이동평균선 이것을 활용해서 큰 수익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다 다른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다 달리 보여도 앞에서 말씀드린 이 그림 하나로 다 설명이 됩니다. 20번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공통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첫 번째가 세 분 모두 시장 상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가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동평균선입니다. 유모민 저자님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 대가, 많은 투자 고수들을 만나봤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거래량과 이동평균선을 강조한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딱 보이죠?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매우 중요시하여 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방법으로 큰 수익을 낸 것을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항상 이 세 분 모두 시장 상황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요 세 개 제가 또 뒤에 찬찬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 여기는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리고 특징입니다. 자, 김정수 투자자님은 요 거래량과 돌파를 가지고 끝장을 본 케이스예요. 이걸 가지고 12개의 유형을 물릴 유형, 팔릴 유형 각각 12개를 만드신 거죠. 자, 심플한 케이스로 끝장을 본 케이스입니다. 자, 남석관 투자자님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와 중기 투자, 균형 잡힌 투자를 하셨고요. 지지 않는 투자를 강조하셨습니다. 책에서는 명확하게 표현은 안 하셨지만 손자병법을 보면 남석관 투자자님의 어떤 투자법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것도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석관 투자자님은 원샷 원킬이라고 해가지고 투자자는 승부사적 기질이 있어야 되고 어떤 종목을 선택을 했다면 그 종목에서 반드시 수익을 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유목민 투자자님 같은 경우에는 영리한 지식 기반, 데이터 기반 투자를 하신 것으로 제가 이렇게 특징을 잡아봤는데요. 자, 요 특징들은 여기서 이렇게 간단히 하고 뒤에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나눠놨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건데 결국 말하는 게 같습니다.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첫 번째 공통점, 장기 투자하지 마라. 이 공통점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은 김정수 투자자이다. 그는 금융업에서 30년 이상 종사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회계만큼은 자신 있었다고 그의 저서에서 고백한다. 그 정도면 가치투자, 재무 기업 분석 등 기본적 분석에 더 특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회계와 경제 이론은 탄탄하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이내 실전 투자는 이론과 다른 영역이란 점을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뼈저리게 느꼈다. 전문가들의 말처럼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재무제표, 공시, 기업에 쏟는다 해도 그 주식의 적정 가격을 알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이 수익을 내는 것으로 직결되지 않았다. 5. 그렇다면 장기 투자는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역시 훌륭한 투자법이며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노마드 투자 조합의 닉 슬립과 콰이스 자카리아는 초창기 아마존에 투자하여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다. 그들의 투자법은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를 챙기는 그런 투자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가치 투자의 대가들은 가치 투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실천하라고 권하진 않는다. 오마의 현인이라 불리는 가치 투자의 대가 세스 클라만은 가치 투자에 대하여 설명한 후 책 맨 마지막에 기본적 분석을 개인 투자자가 의미 있게 실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좋은 펀드 매니저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하기도 했다. 반면에 지금까지 읽어왔던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의 대가, 차트 투자의 대가들은 개인 투자자도 기술적 분석을 깊이 이해하고 투자한다면 얼마든지 투자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6. 그렇다면 단기 투자가 더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 상황에 따라 달리 생각할 문제이다. 단기 투자는 소액 투자에 적합한 면이 있지만 파산의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유목민 투자자는 5억 이하의 규모에서 단기 투자가 큰 효용을 보이며 그 이상이 되는 경우는 자신의 거래 자체가 종목에 영향을 미쳐 단기 투자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의 대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소규모로 혹은 적당한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할 것을 권한다. 7.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정리. 팩트는 가치 투자, 단기 투자 모두 옳은 투자 방법이며 상황에 따라 달리 생각할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와 단기 투자를 모두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두 진실되게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의 시야는 확장되고 여태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두 방법을 모두 실천해보고 결과가 좋은 것을 선택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가치 투자든 단기 투자든 모든 투자 대가들이 하나같이 강조한 것은 투자는 철저히 공부한 후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과 기본적 분석은 필수 사항이라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단기 투자자도 기업의 실적을 매우 강조하고요. 기업의 실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그들의 저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차트 투자를 하셔도 절대 차트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런 기본적 분석, 그리고 시장의 상황, 업황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면밀히 조사하신 후에 차트를 보시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시각으로 검토한 후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큰돈으로 불릴 때까지 단기 투자로 번 후에 가치 투자, 장기 투자로 넘어가야 하는 것일까? 그것의 답은 다음 내용에서 다뤄보도록 하겠다. 8. 균형 잡힌 남석관 투자법.
앞선 물음에 가장 적절한 답을 제시하는 인물이 남석관 투자자이다. 그의 저서를 읽어보면 참 균형이 잘 잡혀 있고 단기 투자자임에도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실제로 그는 단기 투자 전업 생활을 20여 년 이상 실천하면서 단 한 해도 손실을 본 적이 없다. 단기 투자자 대다수가 몇 번의 소규모 파산을 경험한 것과는 대비되는 성적이다. 그의 투자법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9. 계좌의 분리, 수익은 인출, 투자 규모 제한. 이 방법은 다른 투자 대가들도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계좌를 단기 투자와 중기 투자 계좌로 나눈다. 중기 투자 계좌는 우량주, 시대중심주, 계절주 투자를 진행하고 단기 투자 계좌는 테마주, 시장 중심주, 대장주 위주로 투자를 진행한다. 그리고 단기 투자로 번 수익 중 일부는 꼭 인출하여 따로 보관해둔다고 한다. 남석관 투자자는 이런 습관이 여유와 평정심을 갖게 하여 더 좋은 투자 성과로 연결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목민 투자자 역시 계좌를 분리하여 큰 규모의 자금은 펀드로 돌리고 작은 규모의 자금은 단기 투자로 불리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10. 두 번째 공통점, 시황을 먼저 살펴라. 기술적 분석, 단기 투자자에게 있어 시황, 업황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라 할 수 있다. 김정수, 남석관, 유목민 모두 표현을 달리 하지만 결국 시장의 상황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정수 투자자는 시장을 지배하는 세력의 움직임을, 남석관 투자자는 시장을 움직이는 트렌드, 코스피 지수의 방향을, 유목민 투자자는 당일 시장의 분위기를 각자의 책에서 강조하였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들이 딱 들으셨을 때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자, 하지만 요 뒤에 제가 이렇게 다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먼저 읽어드리고 바로 읽어드릴게요. 11. 시황이 좋지 않으면 쉬어라. 차트의 창시자로 알려진 일본 투자의 신 혼마 무네이사는 이렇게 말했다. 횡보장이라는 판단이 서면 투자를 유보해야 한다. 작은 등락에 사고 팔면 들인 공에 비해 이익이 적을 뿐만 아니라 시세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칠 수 있다. 게다가 횡보장에서 이익을 내려 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대부분 적자를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조금 이익을 남기더라도 큰 손실을 낸다면 한 번의 이익을 몽땅 날리고 적자가 돼버리기 때문이다. 대여를 낳기 위해서는 큰 강이나 호수, 바다에서 끈기를 갖고 기다려야 한다. 횡보장은 언제까지고 계속되지 않는다. 자,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하죠. 현재는 어떤 수준인가 등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바닥에 가까울 때 사고 천장에 가까울 때 판다는 생각만 하라. 그 밖의 시간에는 투자를 멈추고 절호의 매수 혹은 매도 시점이 올 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12. 시황, 상황이 좋을 때란. 김정수 투자자는 상황이 좋을 때란 세력이 주가를 움직이기 위해서 큰 거래량을 동반하여 큰 주가 상승을 일으킬 때라고 그의 저서에서 밝히고 있다. 유목민 투자자는 과거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이유가 지금도 유효하게 작용되고 있을 때라고 말한다. 남석관 투자자는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메가 트렌드를 일으킨 종목 또는 업종, 시장 중심주가 생겼을 때라고 말한다. 거래량이냐, 재료, 이유의 유효성이냐, 시장 중심주냐를 따지기에 앞서 그들이 말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싸워서 이길 확률이 높을 때 투자하라. 13. 손자병법. 싸움에서 이기는 이치를 담아낸 손자병법에서 손자는 싸움은 지지 않는 게 먼저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워렌 버핏이 강조한 투자의 제1원칙, 절대 잃지 말라와도 일맥상통하기에 손자의 말은 투자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손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 쉽게 이길 만한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승리란 이미 패배한 자를 상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기는 군대는 이겨놓고 싸움에 나서고 지는 군대는 싸움부터 하고 승리를 찾는다. 김정수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방법은 승률 99%라고 한 방송에서 밝혔고, 남석관 투자자는 자신이 밝힌 단기 투자의 수익화 모형은 단연간 투자 경험을 돌이켜봤을 때 틀리는 경우가 없다고 책에서 밝혔다. 유목민 투자자는 재료의 유효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 후 살만한 자리만 찾아서 투자한다고 책 말미에 강조하였다. 그들의 투자법을 스스로 확신하는 것은 그들의 투자법이 훌륭함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항상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은 상황을 보고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시황 또는 업황을 먼저 살피고 투자하는 것은 이겨놓고 투자하는 것과 같은 셈이다. 약세장, 횡보장, 하락 추세,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 등의 상황에서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투자 대가들이 입이 마르도록 강조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14. 세 번째 공통점. 차트를 통해 숨은 정보를 캐치하라. 3명의 슈퍼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지지, 저항, 돌파, 거래량, 이동평균선이다. 이 용어들은 모두 차트 용어들이다. 혹자는 차트 투자를 사기라고 한다. 나는 그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차트만 보고 공식처럼 투자해서 부자가 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을 것이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모든 실전 투자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따라서 3명의 슈퍼 투자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차트의 정의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5. 차트는 거들 뿐. 유목민 투자자는 특별한 차트 기법은 결국 허구라고 말한다. 남석관 투자자는 차트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것과 같이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한다. 김종수 투자자는 차트를 기계적, 기술적으로만 분석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차트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3명의 슈퍼 투자자들은 차트만 보라고 하진 않지만 차트를 꼭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차트는 다른 지식 혹은 기본적 분석과 결합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16. 차트 속에 숨겨진 정보를 해석하라. 이것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투자자는 김정수 투자자이다. 그는 차트 투자에 대한 비난에 대하여 그의 저서를 통해 이렇게 항변한다. 재무제표, 공시 등의 중요성을 간과한 차트 분석은 알맹이 빠진 겉핥기식 투자라고 비판한다. 그런 분들께는 이렇게 항변하고 싶다. 필자가 설마 기업회계나 재무제표 등을 잘 모르겠는가? 필자야말로 경영, 경제 전공자이자 금융권에 30년 이상 몸담은 사람이다. 증권가에서 근무하지 않았을 뿐 평생을 회계를 다루고 돈을 만지며 살아온 그 누구 못지않은 전문가란 말이다. 그런 필자가 기업이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이 자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는가? 다만 그것들이 기업 활동의 주요 자료인 것과 주가에 반영된다는 점은 별개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차트는 뭐가 다르냐고 물을지 모르겠지만 차트야말로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정보의 축소판이다. 차트를 잘만 살피면 기업 재무제표부터 회계정보, 공시, 기업 관련 소식, 시황, 글로벌 이슈, 심지어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까지 정보를 다 읽어낼 수 있다.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차트다. 차트가 중요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차트를 해석하는 점을 배우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 차트를 잘 읽어낼 수 있다면 굳이 재무제표나 공시, 뉴스, 시황 등을 따로 찾아내 읽고 해석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들일 필요가 없게 된다. 차트만 봐도 괜찮을지 불안한가? 필자도 이 방법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 믿고 따라보자. 차트야말로 개인 투자자들의 공부량을 줄이면서도 투자 수익률을 최상으로 높여줄 수 있는 귀한 자료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차트를 해석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3명의 슈퍼 투자자들의 저서를 읽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한 기법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이 차트 모양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오늘 영상에서는 핵심만 짚고 넘어가는
예습의 형태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18. 김정수 투자자의 차트 해석 방법. 김정수 투자자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만들어진 장대 양봉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은 세력이 큰 돈을 투입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력이 넣은 큰 돈을 보험과 담보 삼아 진입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세력과 같이 진입하고 세력보다 먼저 이탈한다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여 계좌를 풍성하게 할 수 있다. 김정수 투자자는 일봉, 주봉, 월봉을 비교하며 거래량이 평소에 비해서 많았는지 또는 거래량이 200일, 600일 기준으로 어땠는지를 주로 살핀다. 그리고 역사적 거래량을 동반하며 과거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돌파했는지도 중요하게 본다. 19. 유모민 투자자의 차트 해석 방법. 유모민 투자자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는 거래량 1000만 주 이상 터진 종목을 주 투자 대상으로 본다. 1000만이 뜻하는 바는 결국 시장 중심주라는 이야기다. 모두의 이목을 끄는 상황이고 이런 종목에서 놀아야 수익도 수익이지만 손절할 때도 큰 손실 없이 할 수 있다. 차트는 살만한 자리만 본다. 살만한 자리란 거래량이 급감하며 음봉을 형성하는 자리를 말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동평균선과 이 음봉이 이격이 크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주가가 크게 상승한 후 거래량이 급감하며 음봉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지지선이 되어준다는 것은 매도세가 매우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러분들 이 되게 중요한 이론이고 이거는 남석관 투자자님의 N형 패턴과도 연계가 되는데 요거 제가 아까 보여드린 한 장의 자료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요건 한번 듣고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이 재료다. 재료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소재를 말한다. 첫째, 거래량. 둘째, 차트. 셋째, 재료. 이 순서로 검토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김정수 투자자, 유모민 투자자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남석관 투자자의 투자 철학이 보이기도 한다.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종목, 1000만 주 이상 종목은 결국 시장 중심주라는 이야기고 큰 거래량 플러스 상한가 후 거래량이 급격히 마르면서 음봉에서 이동평균선이 지지되는 자리는 바로 남석관 투자자가 강조하는 N형 패턴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석관 투자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20. 남석관 투자자의 차트 해석 방법. 나는 가급적 단기 매매라 하더라도 눌림목 주는 종목, 재료는 살아있는데 2에서 3일 쉬면서 11일선을 지지하는 종목 또는 21선에서 강력하게 지지받는 종목 등을 매수한다. 단기 투자에서도 시장의 중심주 위주로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기 투자에서 급등하는 주식을 추격 매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급등 이후 전개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승하는 이유를 증권 사이트 등을 통해 알아본 다음 매수에 동참한다. 자,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도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차트만 보면 절대 안 되고요. 거래량도 보셔야 되고요. 상승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상승하는 이유는 기업의 실적 또는 기업의 실적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 각 투자자별로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그대로 따라 해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요. 돈 되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또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점차 늘려가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눌림목 주는 것이 바로 N형 패턴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급등 후 거래량이 급감하며 음봉이 형성되는 와중에 이동평균선에 의해 지지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큰돈이 해당 종목에 들어왔다면 필히 물린 사람들은 매도하고 빠져나가려고 할 것이고 그런 심리는
큰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으로 차트에 표시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짧은 음봉이 형성된다는 것은 매도세가 크지 않다는 반증이며 매도세가 크지 않다는 것은 매수 심리만 남은 것을 의미하며 결국 이것은 급등의 전주가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여기에 하나로 다 정리를 했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 1억 버는 투자자,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단 하나의 투자법이 바로 이겁니다. 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표현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다음날 팔지 않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단서거든요. 이것을 해석하는 게 또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가치 투자의 대가들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한 급등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김정수 투자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복은 세력이 큰 돈을 투입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을 크게 역사적 거래량입니다. 1000만 이상 거래량을 보이면서 상한가에 가까운 또는 그 정도 수준에 크게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건 시장을 지배하는 기관, 세력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다라는 겁니다. 즉, 돈이라는 거죠. 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만약에 주가가 크게 뛰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물린 사람들이 팔고 싶으면 상당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음봉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급격히 줄면서 조금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물린 사람들조차 매도하고 빠져나가지 않으려는 심리 혹은 매도세, 매도 심리, 매도 압력이 고갈되었다는 심리가 이 차트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오는데 이 급등이 나오는 원리를 사와카미 야스토, 이 가치 투자의 대가고요. 불황에도 승리하는 사와카미 투자법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여기다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매물이 폭락할 때 다 쏟아져 시세 위쪽은 텅텅 비어있다. 진공 상태와 다름없기 때문에 주가는 위쪽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상승해버린다. 그 중심에는 기관 투자자가 있으며 운영 경쟁에 불이 붙으며 폭등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전 세계 가치 투자자가 열광한 노마드 투자 조합의 투자 서한에 나온 이야기가 여기에도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돈 플러스 심리는 추세다. 여러분들 이게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한 시장의 작동 원리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추세, 급등은 누가 만드는 것이냐? 기관 투자자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마드 투자 서한에도 기관 투자자가 시장을 움직이는 지배적 동력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음봉이 단기 이동평균선, 이게 3일선, 5일선, 11선, 21선, 이건 투자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요건 종목마다 또 다를 수 있고요. 자, 중장기 이동평균선, 45일이냐, 50일이냐, 120일이냐, 150일이냐는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거의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요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보시면 되는데 손자방법에서 이야기하죠. 이기는 판에서만 노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장기 이동평균선 위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또 중요한 바닥권, 중장기 이동평균선과 가까운 또는 위에서 형성되는 바닥권, 주가가 바닥권인데 이런 모양이 형성된다라는 건 급등하기 전에 어떤 신호라는 겁니다. 추세가 만들어지기 전에 발생되는 신호라는 거죠. 여기서 김정수 투자자를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유모민 투자자와 남석관 투자자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와카미 야스토의 불황에도 승리하는 사와카미 투자법의 일부를 읽어보면 또 이해가 쉬울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걸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바닥이란 매도가 없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그 어떤 폭락에도 바닥은 분명 존재한다. 즉, 바닥을 친다. 바닥을 쳤다는 것은 매도 압력이 소진된 것이다. 즉, 폭락이 끝났다는 것이고 매도가 끝났다는 것이다. 매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매수가 들어온다. 그 중심에는 기관 투자자가 있다.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매수하는 이유는 운용 실적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노마드 투자 서한에서 중요시 여겼던 기관 투자자들은 이 실적을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실적 관리가 시장의 작동 원리, 작동 동력이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자, 사와카미 야스토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매수하는 이유는 운용 실적 때문이다. 자, 이거는 계속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그렇구나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어쨌든 고객의 돈을 굴려야지만 수수료를 먹는다. 따라서 그들은 폭락장에서 엄청나게 매도하며 상승장에서는 엄청나게 매수를 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욕먹을 일도 없이 엄청난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따라서 폭락 후 반등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다. 운용 경쟁에 불이 붙기 때문이다. 매물이 폭락 때 다 쏟아져 시세 위쪽은 텅텅 비어있다. 진공 상태와 다름없기 때문에 주가는 위쪽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상승해버린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기 보실게요. 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도세가 약하다라는 건 여러분들 여기 폭락할 때, 여기 바닥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여기서 매도세가 모두 소진된 거를 여기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심리를. 물린 사람들조차 빠져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기다리려고 하고 매도 심리 고갈, 매도 압력이 고갈된 거를 여기서 확인을 하는 거죠. 대신에 여러분들 바닥권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추세를 만드는 것에 기관 투자자들이 역할이 크다라는 겁니다. 왜 크죠? 그들은 돈을 굴려야지만 수수료를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투자 기관이 상당히 지금 크게 돈을 투입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투자가 실패해도 저기 기관 투자자도 투자했지 않느냐, 그래서 따라보고 투자했다라고 하면 면책이 되는 거죠. 노마드 투자 서한에도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떤 연간이나 분기 실적을 매우 중요시하고 신경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도 보면은 기관 투자자가 운영 경쟁에서 불이 붙으면서 폭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사자라고 지금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그 기관 투자자들끼리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추세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세가 여기서 이미 말라버렸다는 것을 확인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사와카미 야스토는 뭐라고 표현을 했죠? 여기가 진공 상태라는 겁니다. 쭉 빨려 올라가듯이 주가가 갑자기 폭등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신호가 이 신호라는 겁니다. 그리고 3명의 슈퍼 투자자들은 이 신호를 확인하고 투자를 했더니 대부분 틀리는 경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률이 99%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또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노력하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 시동을 걸어 드렸으니까 자, 이 시동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길로 제트기처럼 날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왜 차트가 사기라고 하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차트는 사기일지 몰라도 차트의 원리는 절대 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 투자의 대가들도 차트의 원리는 인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 똑같은 방법, 다른 결과. 피아노를 예로 들어보자. 똑같은 악보로 초보와 고수가 연주하면 어떨까? 분명 같은 악보를 보고 똑같은 건반을 눌렀음에도 음색과 느낌은 완전 딴판이다. 왜 그런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작곡가는 자신의 의도를 담아내기 위해 같은 건반이라도 다르게 칠 것을 악보에 표시한다. 같은 건반이라도 어떤 땐 강하게 쳐야 하고 어떤 땐 약하게 쳐야 한다. 하지만 초보자는 건반을 누르기에 급급하여 디테일한 것을 놓치는 것이고 고수는 많은 연습을 통해 건반을 누르면서도 디테일까지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첫째, 방법을 제대로 숙지,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둘째, 방법이 함의하는 뜻과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셋째, 수많은 실전 투자를 통해 상황에 맞는 방법을 결정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2. 네 번째 공통점,
공부와 경험을 쌓아라. 김정수 투자자는 공부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한다. 우선 공부하며 자신만의 필살기를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시장에서 검증된 각 분야의 마스터의 노하우를 따라하면 된다. 이후 연습해야 한다. 주식 투자는 결국 수익을 거둘 때 의미가 있다. 그러려면 이론만으로 부족하다. 실전 경험이 필수다. 승률이 80% 이상 될 때까지 한 주씩 거래하며 연습을 거듭해야 한다. 승률이 높아지면 그때 10주, 100주, 1000주까지 늘리면 된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탐욕과 공포를 이기면 고수요, 조급과 미련을 이기면 달인이라는 말이 있다. 이 중 제일 이기기 힘든 것이 조급함이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민족성도 한몫하리라.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따라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자금 관리를 하며 기다리는 일뿐이다. 매수 전에도 매수 후에도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 조급하다 보면 오히려 모든 것이 엉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공부하자, 또 공부하자, 죽도록 공부하자. 연습하자, 또 연습하자, 죽도록 연습하자. 기다리자, 또 기다리자, 죽도록 기다리자. 유목민 투자자는 공부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한다. 초보자가 기법만 쫓다가는 패가 망신한다. 초보자는 기법을 쫓을 게 아니라 지식을 쫓아야 한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을 두루 만나보니 그들이 가진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바로 엄청난 노력파라는 것이다. 그들이 가진 것은 특별한 능력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었다. 즉, 미련스러울 정도로 공부하면서 지식을 쌓고 거기에 반복되는 무언가를 이해하고 그것이 다시 오기 전 신호를 포착하는 것이다.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지식을 쌓으면 된다. 즉, 공부해야 되는 것이다. 왜 상한가를 기록했는지, 왜 10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터졌는지를 매일 정리하고 공시와 뉴스를 뒤지며 지식과 이슈의 연관성을 찾고 2300여 개의 종목 전체를 살펴본다는 각오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다 보면 수익이 보이기 시작한다. 남성권 투자자는 공부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한다. 주식 투자를 하려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여러 가지 공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운이 되었든 실력이 되었든 주식 투자로 수익을 냈다면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이런저런 뉴스도 찾고 미국의 시장과 정책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다. 주식 투자를 잘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금리며 환율이며 경제 상황 등을 살펴보는 일이 당연한 자세다. 이는 무척 자연스러운 행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식 투자와 함께 세상 공부에 게으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소중한 그 종잣돈이 몇 배, 몇십 배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주식 투자에 처음부터 능하고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수익이 나는 방향으로, 승률이 높은 쪽으로 투자 자세를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나도 전업 투자 초기에는 생각과 행동이 달랐다. 그런 실수를 줄이고자 모니터 옆에 무수히 많은 메모지를 빨간색 펜으로 써서 붙여놓았다. 간절하게 투자했고 수익이 나는 빈도가 많아졌다. 금액이 적더라도 성공해본 경험이 중요하다. 작은 성공이 더 큰 성공을 데려다주는 법이다. 성공 투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본인 노력 여하에 따르는 것이다. 어떤 분야든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23. 기록하라. 3명의 슈퍼 투자자뿐만 아니라 제시 리버모어, 윌리엄 오닐, 혼마 문헤이사, 고레카와 긴조 등 많은 투자 대가들은 기록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김정수 투자자는 500만 개 이상의 차트를 보고 5만 건 이상의 실거래 경험을 쌓았다. 유목민 투자자는 지쳐 쓰러질 때까지 그날 공부한 것을 기록하여 데이터화하라고 당부했고, 남성권 투자자는 매일 일기 형식으로 시장 상황과 관심 종목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향후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해보고 추후 다시 확인하는 등의 기록을 강조했다. 제시 리버모어의 저서 투자의 원칙에는 기록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기록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기록만큼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는지를 알게 된다면 아마도 모두 깜짝 놀랄 것이다. 스스로의 기록에서 얻어지는 생각은 매우 소중한 자신만의 비법인 셈이다. 다른 사람의 기록을 참고하는 것은 훌륭한 배움의 자세이다. 하지만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24. 다섯 번째 공통점, 기준과 원칙을 철저히 지켜라. 3명의 슈퍼투자자를 비롯하여 많은 기술적 분석의 대가들이 강조한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매수하기 전에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둔다. 단기 투자는 단기간에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투자한다. 따라서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하락한다면 투자자의 최초 판단은 틀린 것으로 증명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손절가를 정해놓고 그 가격에 도달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빠르게 매도하는 것이다. 손절매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매도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연출될 때를 대비한 대응 전략, 플랜 B를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교토삼굴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다. 꽤 많은 토끼는 3개의 굴을 준비한다는 뜻이다. 삼국지에는 금낭묘계라는 성어가 나온다. 제갈공명이 조자룡에게 3개의 비단주머니를 주면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씩 열어보라고 한다. 조자룡은 금낭의 계책으로 어려움을 무사히 해결한다. 단기 투자자에게 손절가란 3개의 굴 혹은 3개의 비단주머니 중 하나인 것이다. 가치 투자를 추구하는 투자자들 역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들 역시 자신의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대응하여 전략 매도할 수 있다. 가치 투자자들은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손절가란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뿐이다. 단기 투자를 추구하는 투자자들 역시 가치 투자와 마찬가지다. 그들의 최초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었다고 생각되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다. 단기 투자자들은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더 하락하지 않음을 전제로 투자하기 때문에 손절가란 개념이 필수적인 것이다. 손절가의 기준은 투자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대가들의 책을 꼼꼼히 읽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채택하여 실행해보고 보완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두 번째, 만족할 줄 안다. 그들은 시장이 주는 수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5거래일 정도의 짧은 주기로 투자하는 투자 대가들은 15%의 수익 정도면 감사하게 생각한다. 심지어 상황에 따라 1%의 수익 혹은 몇백 원의 수익에도 만족하며 매도할 줄 아는 투자자였다. 제시 리버모어와 같은 중장기 투자자들은 추세가 꺾이지 않거나 정상 흐름을 보인다면 함부로 매도하지 않았다. 추세와 흐름이 정상이라면 몇 개월씩도 보유할 정도였다. 하지만 약 25%의 수익을 본다면 적절히 분할 매도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 번째, 욕심, 조급함을 가장 경계하였다. 아마 단기 투자의 가장 큰 취약점이 바로 이 욕심과 조급함에 있을 것이다. 장기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아마 욕심과 조급함을 컨트롤하는 것이 단기 투자보다 다소 쉽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 투자의 실패 확률은 가치 투자보다 떨어질지도 모른다. 따라서 단기 투자의 효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욕심과 조급함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일본 투자의 신 혼마 무네이사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좀 더 오를 것이라는 욕심이 마음속에 일렁이면 매도를 준비하라. 더 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일렁이면 감정적으로 당장 매도하는 것이 아닌 사흘간만이라도 지켜보라. 사흘 정도 시세의 움직임을 냉정히 관찰하다 보면 머리와 가슴이 냉정을 되찾아 지금은 조급하게 사고팔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흘간 기다려도 역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과감하게 매매에 나서라. 네 번째, 바닥권에서 사서 천장권에서 팔았다. 그들은 절대 저점에서 매수하려 하지 않았고 고점에서 매도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저점을 지나
상승 추세가 형성된 것을 확인하고 매수했고 고점을 지나 하락 추세가 형성된 것을 확인하고 매도했다.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이 무르익었을 때야 비로소 행동에 나섰다. 최적의 매수,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지점에서 즉시 행동하지 않고 며칠 더 상황을 지켜보고 행동에 옮긴 것이다. 만약 적절한 매수 시점을 놓쳤다면 성급히 추격 매수하지 않았다. 적절한 매도 시점을 놓쳤다면 손실을 보더라도 즉시 매도하였다. 그들은 큰 수익을 봐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고 큰 손실을 봐도 크게 실망하지 않았다. 그저 기준과 원칙을 지켜내고 보완하는 것만 신경 쓸 뿐이었다. 마치며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따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섞어 놓으니까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스스로 좋은 공부가 되어서 좋았고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또 좋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에 좋은 영향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인내하며 공부하셨으므로 여러분들의 실력이 한층 더 향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지식이 쌓이고 그것을 실전 투자 경험으로 이어나가 성공하는 투자법을 반복하시고 실수는 보완하시다 보면 어느새 10억 계좌를 달성한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는 느낌으로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한다는 마음으로 해 나가신다면 그 작은 실천이 더 큰 실천으로 이어져 분명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음봉에서 이동 평균선이 지지대,